안녕하세요.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오늘 진행된 경매 물건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 있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왜 경매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 번호를 보면 2024 타경 91196이고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동의 광교중흥 S클래스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광교의 대장 아파트인 광교중흥 S클래스인데, 요거를 살펴보면, 먼저, 건물 면적이 84.9723이고요. 전용 면적 25.704로, 실제 분양평 수로는 35평이 될 거고요. 이게 보시면 16억 7억에 경매가 시작되는 감정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25년 11월 5일 날 16억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2차였고요. 이번에 2차의 결과를 보시면 자, 얼마였냐면 1위 낙찰 금액이 17억 1,400만 원이고요. 2위 낙찰 금액이 16억 3,400인데 차순위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무려 27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물론 이 광교의 대장 아파트이긴 한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런데 이 경매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물건을 보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완전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현황을 보시면, 이 서울은 전역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일부 지역들 12곳이 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파트 물건인 수원 영통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고요.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며 주요 목적은 가격 급등 방지, 투기 수요 차단, 실거래 실소유자 중심 거래 유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자,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먼저 약정 계약,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일에서 30일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허가가 나면 허가증이 발급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계약 및 잔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소유권, 이게 계약이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크게 약정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둘이서 그 다음에 허가를 넣고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면 정식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도 굉장히 일 처리가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되게 늦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나기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원천적으로 만약에 전세가 끼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즉 뭐냐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자, 핵심 규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갭 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 왜 그러냐면 실거주 의무. 즉 뭐냐면 이걸 무조건 사가지고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되고 갭 투자가 차단이죠. 당연히 의무 기간 동안 전세 월세 등 임대가 불가능하여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주 신점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로 4개월 이내 잔금 등기 실거주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즉 뭐냐면 이게 전세가 껴 있는 건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자, 법정 상태로는 이게 또 일반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을 했다고 해도 허가가 안 나거나 둘 중에 변심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 거래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허가 신청인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 실거주 계획이라든가 입주 시기 등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라고 자금 조달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증빙 서류 해가지고 뭐 필요한 경우 재직 증명서, 임대차 종료 확인서, 기존 주택 처리 계획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이런 거는 또 뭐가 있냐면 뭐 LTV나 DSR 강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도 굉장히 강하다.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세금도 굉장히 많다. 이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경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자, 규제 예외라고 해서 경매를 통한 취득은 허가가 필요가 없다. 즉 뭐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정계약이라든가 공계약 잔금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낙찰 받고 잔금만 내면 내 소유로 넘어온다. 그리고 안에 뭐 실제로 전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학력 있는 세입자가 아니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매의 3대 장점이 바로 이런 거죠.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다음에 실거주가 필요 없다. 자금 증빙 의무를 동시에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도 필요 없고요.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가 없다. 규제를 완전히 프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오히려 실제 매매가보다 경매가가 더 높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매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핵심 법리는 법원 경매는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인 거로 보기 때문에 이게 경매는 예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돼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분 등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를 허가 연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매가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27명이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실제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전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보내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거주를 해도 되고 이걸 사서 난 다음에 전세를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물건은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35평이잖아요. 현재 집주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17억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저층이긴 한데 그리고 거래된 걸 보면 11월 지난달이죠. 16억 4천, 뭐 16억 9천 이렇게 15억대에서 16억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낙찰가를 보면 낙찰가가 실제로 보면 17억 1,400만 원으로 현재 거래가 이상으로 지금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원래 경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되거나 낙찰이 되는데 이번 건에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굉장히 높게 낙찰됐다라고 보고요. 여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광교의 대장 아파트예요. 바로 이 아파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원천호수라고 하죠. 이게 광교 호수공원이에요. 호수공원이고 이 아파트는 호수공원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교중앙역하고 가깝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청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 광교의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서울하고 용인, 수지 이런 분당 이런 데가 많이 오르니까 그 다음으로도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더해져서 이 높은 가격이 낙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바로 이 경매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규제를 다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명이나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실제 일반 매매라든가 아니면 경매로 할 때
특히 이제 경매로 많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단은 어떤 절차를 일반 매매에서 거쳐야 되고 경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희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에서 경매 상담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